지난 편에서 예수와 석가모니의 공통된 메시지가 집으로 돌아가라. 그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인류가 겪고 있는 그 고통의 근본적인 문제가 자기 집을 착각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여기 집에 있는 게 아닌데 잠시 캠핑을 나온 것인데 여기를 집이라고 착각을 하니까 거기에서부터 어떤 근본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집에 있는데 그 문제들이 원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내 집에 있었으면 그 문제가 없는 건데 그 구질구질한 텐트를 자기 집이라고 착각을 하니까 그 문제도 원래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나 석가모니가 보기 얼마나 안타까워. 그거 외에도 뭐 살아가노라면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은데 거기에 더해서 쓸데없는 것까지 안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평생 동안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제발 돌아가라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했죠. 연관해서 수행자들이 이제 그 작업의 일환이죠. 이제 너를 집으로 돌려보내기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의 이제 일환으로 여러 가지 수행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 수행 작업의 이제 주된 적이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생각과 이제 감각인데 생각과 감각. 대부분의 수행법들이 다 이 생각 이거에 대항하는 방법, 그리고 감각, 이거에 대응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무력화시키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무력화시키면은 저절로 이제 집에 가까워지니까, 그래서 생각과 감각이 그 우리 수행의 주적이 되는데, 주적, 악의 축, 주적이 되는데, 왜 이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 친구들이 그 독을 가지고 있는데 독을 그 부분을 잘 못 보기 때문에 얼핏 보면은 독이 있다는 게 안 느껴지거든. 생각과 감각이 독이 있다는 게 안 느껴지니까 이것들이 어떤 치명적인 독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못 한다고. 나중에 알고 보면은 이제 치명적인 독이 숨겨져 있죠. 그래서 생각과 감각이 수행자의 주적이 되는데 이게 무슨 문제냐 하면 그 독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다름 아닌 그 중독성이죠. 중독성. 아니 그럼 생각이 나쁜 거냐? 감각이 나쁜 거냐 그럼? 그럼 수행자는 생각도 안 하고 감각도 안 쓰냐? 맛있는 거 맛없는 거 분간도 못 하냐? 그럼 이 현실계를 살아가는데 그럼 생각도 쓰지 말고 감각도 쓰지 말고 그럼 뭘로 살아란 말이냐? 이런 의문이 있을 법하죠. 생각과 감각이 수행의 주적이라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과 감각이 주적이 아니라 생각과 감각에 숨겨져 있는 중독성이 주적이죠. 중독성이. 생각과 감각은 나쁜 게 아니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안 쓸 수도 없는 것들이고 얼마든지 잘 쓸 수 있는 것들이고 우리가 감각과 생각을 쓴다는 전제로 이 현상계가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지당하다 이거지. 지당하다. 정상적으로 얼핏 봤을 때 문제가 없어 보이니까. 그런데 숨겨진 비밀이 뭐냐 하면은 그것들이 생각과 감각이 가진 성질 중에 하나. 이걸 이제 무시하기 때문인데 우리가 이걸 무시하기 때문에 결국 생각과 감각을 적으로 돌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건데, 처음부터 이걸 알았다면은 생각과 감각을 적으로 돌릴 필요가 없었겠죠. 적당히 잘 쓰면 되니까. 몰랐던 게 이제 뭐냐 하면은 중독성이라는 거죠. 중독성. 중독된다는 거죠. 중독. 쓰면 쓸수록. 다른 건 다 좋은데 생각과 감각이 다른 건 다 좋은 기능들인데 딱 하나 중독된다는 거. 이것 때문에 수행자들의 주석이 되는 건데, 문제는 이 중독된다는 성질, 이 숨겨진 비밀을 사람들이 쉽게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 생각과 감각의 좋은 점들만 보고, 좋은 점들이 워낙 많으니까 우리가 다 생각과 감각으로 살아가는 거잖아. 워낙 좋은 점들이 많으니까 10가지 중에 9가지가 좋은 점이야. 그리고 한 가지가 단점인데 잘 안 보이게 숨겨져 있어. 그럼 뭐 좋은 거 9가지만 보고 그냥 슬쩍 넘어갈 만하죠. 그래서 이제 마음껏 써죠. 마음껏 생각과 감각을. 이건 뭐 안 쓸 수도 없고 워낙 좋은 점이 많고 우리가 생각과 감각 덕에 이 모든 문화를 이룩한 거니까. 그래서 썼는데 이게 이제 몇십만 년, 몇백만 년 이제 흘러오면서 우리가 이렇게 문화를 이룩해 놓고 보니까 이제서야 그동안 잘 보이지 않던 그 10번째 생각과 감각의 10번째 숨겨진 성질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질의 결과로 지난번에 얘기했던 집을 잃어버리게 되는 기억 상실증에 걸리게 되는 그 중독성 때문에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내 집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고 내 집이 아닌 곳을 내 집이라고 믿어버리게 되는 아주 엄청난 곤란함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일반인들이 명상을 잘 안하고 살아가는데, 명상이나 좌선을 불편한 걸 못 느끼죠. 그러니까 뭐 그걸 왜 굳이 해야 되지? 안 해도 뭐 잠은 안 자면은 당연 몸이 피곤해서 일을 못 하니까 잠은 뭐 꼭 자야 되지만 내가 지금 뭐 한 40평생 50평생 살아오면서 명상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뭐 사람들하고 원만하게 잘 지내고 일 잘하고 뭐 병도 없고 별로 괜찮은데 왜 굳이 명상을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죠. 별로 뭐 필요성을 못 느끼겠고, 내가 특별히 어디에 뭐 이제 갇혀 있다 이런 느낌도 안 들고. 그런데 그 생각과 감각의 중독성이 가져오는 결과가 뭘 내가 건강이 안 좋아진다든지 성격이 나빠진다든지 뭐 이런 소소한 일상에서 나타나는 이런 게 아니고,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나의 근본을 뒤흔들어 버린다. 그런데 내가 근본이 뒤흔들렸는지 말았는지를 내가 몰라. 그러니까 이게 습관무늬 같은 사람한테는 이게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아주, 차라리 내가 팔을 한쪽 잃는다거나
내가 뭐 돈이 없어서 노숙자 생활을 한다거나 이런 거면은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데 내 근본이 뒤흔들 완전히 뒤집혀 있다는 걸 발견하는 순간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는 습가무늬 같은 사람한테는 그런 엄청난 피해인데 일반인들은 잘 못 느끼죠. 뭐 지금 대충 잘 사, 애들도 잘 학교 잘 다니고 뭐 나도 지금 아직 회사에서 일 잘하고 있고 뭐 무슨 문제야 뭐 이제 이렇게 느끼죠. 중독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중독돼 있기 때문에. 요약하자면은 생각과 감각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깨친 사람도 생각과 감각을 다 쓰면서 살아가고 있고 맛있는 거 있으면 맛있다 그러고 맛없는 거 먹으면 맛없다 그러고 이걸 이렇게 하는 게 나을까 저렇게 생각을 해가면서 살아가고 있고 그런 성질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숨겨진 치명적인 문제점 생각과 감각이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쌓이면은 나중에는 그것 없이는 생활할 수 없게 된다는 성질. 쉽게 말해 중독성이죠. 중독성. 그래서 중독이 됐는데 모르잖아. 자기가 어디 지금 중독되어 있다는 걸 못 느끼겠죠. 그거 못 느끼잖아. 그러니까 더 문제지. 어디가 막 중독이 되면 어디 아프다든지 기능이 막 마비가 된다든지 막 이런 뭐가 기능이 뚝뚝뚝 떨어진다든지 팔이 하나 잘려 나간다든지 이러면은 아 이거 내가 뭐가 중독됐나 보다 이거 느낄 텐데 중독 중에도 가장 나쁜 중독이지. 중독됐는데 알 수가 없어. 표도 안 나고 중독 안 됐을 때 어땠는지가 기억도 안 나고 흔적이 없는 거지. 흔적 없는 중독. 모르잖아. 중독됐으면서. 이걸 알아채는 방법은 중독에서 깨어나야 그때 내 중독돼 있었구나. 이걸 깨어나야 나중에 알게 되는 거니까.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정말 무서운 중독인 거죠. 그렇다고 주변에 내가 뭐 알코올 중독이면 알코올 중독이고 도박 중독이고 라면 내 주변에 가족이나 친구들이 내보고 뭐라 할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중독이 아니니까. 뭐 미쳤냐 그러고 살고 있냐 이 사람이 술에 쩔어가지고 도박에 미쳐가지고 집 다 팔아먹고 미친놈 아니야 너 인마 뭐 인생을 그렇게 살아. 주변에서 뭐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런가? 다른 사람들은 다 아닌데 내만 이거 지금 미친 짓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 텐데 이거는 그렇지도 않아. 다 중독이야. 다 중독. 그러니까 내보고 다들 막 좋은 사람이라 그러고 뭘 잘 살고 있다 그러고 저도 중독이니까 중독된 놈들끼리 막 그래도 괜찮아 뭐 새해에도 열심히 해보자 뭐 이러면서 나도 지금 내일 모레 송년회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중독이죠. 중독됐는데 중독됐다고 말해주는 놈이 아무도 없고 자기도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샤워를 매일 하다가 뭐 어쩌다 보니까 한 일주일 샤워를 안 하게 됐어. 안 하고 보니까 괜찮은 거야. 그전에는 샤워 안 하면 죽는 줄 알았는데 매일 샤워 안 하면 죽는 줄 알았는데 한 일주일 안 해보니까 뭐 별 모르겠어. 별로 냄새도 안 나고 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뭐 그런 대로 그냥 지낼만 해. 한 달 샤워를 안 해봤어. 별로 표도 안 나. 손하고 발하고 이런 거는 씻으니까. 이 샤워 안 해도 괜찮구나. 그래서 한 1년을 샤워를 안 해도 괜찮아. 이제 막 어디 씻는다 라면은 짜증나. 씻어 지금 집 딱 편안하고 좋은데 지금 세상에서 씻으면 또 금방 또 더러워질 텐데 지금 뭐 별로 더러워지는 느낌도 없고 딱 괜찮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중독이 되는 거죠. 그럼 문제가 뭐야?
그건 중독이 됐으니까 샤워는 안 하면 돼. 자기는 못 느끼니까 이제. 개운함이란 거, 이거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나 지금 뭐 1년 샤워 안 했는데도 지금 뭐 괜찮은데 뭐 크게 남한테 피해 끼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세수는 하고 나가니까 자기는 괜찮아. 근데 1년 샤워를 안 했어. 그럼 뭐가 문제야? 병이 나겠죠. 자기는 적응됐다고 하지만 내부 순환 구조가 원활하게 못 돌아가니까 자기도 모르게 병이 생긴다 이거지. 생각과 감각 중독도 그런 거죠. 자기는 중독돼서 몰라. 생각과 감각이 중독이 돼서 생각을 끊임없이 쓰고 감각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그러면서 그 생활에 이미 중독이 돼 있기 때문에 별로 불편함을 못 느껴. 그냥 뭐 그게 당연한 줄 알아. 화장실 갈 때도 휴대폰, 누워있을 때도 휴대폰, 서있을 때도 휴대폰. 그래서 자기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조금 전에 샤워 얘기한 거하고 똑같죠. 샤워 중독도, 샤워 안 하는 중독도 자기가 샤워를 안 해도 괜찮지만 문제는 내부적으로 자기가 모르는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감각이나 생각 중독도 마찬가지죠. 자기는 괜찮아. 문제는 자기가 모르는 병이 생긴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중독된 채로 계속하게 되면은 그 결과로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집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 삶의 그 토대 자체가 그냥 뒤집혀 버리는, 집과 그 완전히 단절돼 버리는, 나의 아버지의 집과 완전히 단절돼 버리는. 그래서 안 해도 될 고통을, 죽음 같은 고통을 수없이 윤회를 반복하면서 겪어야만 하는 그런 큰 병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런 그 생각과 감각이 그런 치명적인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과 감각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내가 누차 얘기를 했죠. 생각과 감각의 9가지 성질은 다 좋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많이 써야지. 문제는 10번째 그 숨겨진 중독성이 문제이기 때문에 요걸 제거하는 걸 해줘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의 집과 이 보급로가 끊기지 않기 위해서는 그 10번째 숨겨진 독성을 경계하는 작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수행자들은 왜 명상을 자꾸 하느냐?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왜 명상을 계속 하느냐? 명상을 안 하면 뭐 죽을 것 같아서 뭐 이런 게 아니고 그 중독성을 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중독성을. 이걸 중간에 끊지 않고 생각과 감각을 계속 이어나가면 이 중독성이 중금속이 우리 몸에 쌓이듯이 이따의 병, 일본에 아프다 병 그런 것처럼 중금속이 쌓이듯이 우리 몸에 계속 쌓인다는 거지. 문제. 그리고 이게 안 느껴진다는 거지. 이게 한 10년 동안 안 느껴지니까 계속 쌓을 거, 만심하고 쌓을 거 아니야. 그리고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병이 되죠. 이따의 병 같은 거. 생각과 감각도 마찬가지로 똑같다니까. 중금속 중독하고 똑같다니까. 계속 쌓이는데 안 느껴져. 그러다가 한 10년, 20년 지나서 다 쌓였을 때 그때 인생의 토대를 완전 뒤집어 버리는 중병, 돌이킬 수 없는 중병으로 이게 나타난다는 거지. 그게 아버지의 집을 잃어버리는 거죠. 보급로가 단절돼 버리는. 수행자들이 왜 일상생활 중에 계속 이틀에 한 번이라도 사흘에 한 번이라도 명상을 하려고 하느냐. 명상 해도 별 뭐 나오는 것도 없던데 재미도 없고 왜 하느냐. 그 중독성을 끊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동안 쌓인 중금속을 씻어내기 위해서. 그래야 계속 안 쌓일 거 아니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쌓인 걸 씻어내고 그럼 또 그 다음 일주일 동안 또 쌓일 거 아니야. 그럼 또 그 일주일 쌓인 걸 또 씻어내고 그러면 10년이 가도 이렇게 산처럼 안 쌓인단 말이야 이게.
그런 걸 아예 모르니까 생각과 감각 중독이 이게 중금속 중독과 똑같다는 걸 아예 모르니까 뭐하러 명상하냐 나 아무 문제 없던데 운동하고 뭐 저 퇴근하고 소주 한잔 먹고 뭐 주말에 산 등산에 한번 갔다 오고 이러니까 뭐 잘 살고 있는데 뭘 또 명상을 해? 중금속이 쌓이는 원리를 몰라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하고 단절이 보험료가 단절이 되는데도 모르고 살잖아. 지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줄 알고 있잖아. 사실은 그런 게 아닌데. 생각과 감각의 그 중독성이 소리 소문 없이 한 10년, 20년 쌓였을 때 삶의 토대를 뒤집어 버리는 중병으로 나타났다.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게 싫어서 삶의 토대가 무너지는 게 싫어서 그 중금속이 조금 쌓인 걸 씻어내고 생각을 중간에 한번 끊어주면 중독이 안 돼. 계속 이어질 때 중독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방을 청소하고 마당을 청소하고 몸을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씻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유지를 하듯이 마음을 한 번씩 이렇게 씻어줘야 된다. 그래야 중독이 지독한 중독이 안 된다. 그런 이유 때문에 별로 안 해도 될 것 같은 명상을 굳이 시간 내서 한다는 거죠. 그 중독이 좀 쌓이면은 결국 아버지의 내 본가와의 이 단절을 가져오기 때문에 나라를 잃어버리는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안 해도 될 고생하는 게 싫어서 내 원래 모습 그대로 그냥 우리 본가와 연락하면서 보급을 받아가면서 좀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고 싶어서 그 중독을 매일매일 쌓인 신실생활에서 이걸 안 쓸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좋은 것이니까 씻어내기 위해서 얼핏 보면 별로 필요한 것 같지도 않은 명상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은 우리는 왜 아버지의 집과 연락이 두절됐을까? 생각과 감각에 숨겨진 그 중독성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그냥 쭉 써도 되는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쭉 써온 거야.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아버지 집하고 연락이 끊길 줄은 몰랐던 거지. 실제로 그게 나타나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더 무서운 거죠. 뭐 좀 이래 정세가 나타나야 뭘 조심을 할 텐데 정세가 안 나타나니까 더 무서운 중독인 거지. 쭉 써도 되는 줄 알았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쭉 쓰면 안 되는 거였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걸 싹싹 걷어내줘야 이게 산처럼 안 쌓이는 거였는데 그걸 몰랐던 거야. 쭉 써도 되는 줄 알고 쭉 썼지. 10년을 썼는데도 아무 증세도 안 나타나.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 집하고 연락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알아보니까 생각과 감각의 그 숨겨진 성질. 계속 쌓인다. 계속 쌓이는데도 아무런 증세가 없다. 내 주변 사람들도 다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중독되어 있다는 걸 지적해주는 사람도 없다. 그래서 무한정으로 쌓인다. 그리고 일정치가 쌓였을 때는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암에 걸리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왜 일상 중에 명상을 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설명이 됐습니까? 왜 수행자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시간을 내서 굳이 이거 뭐 하는지도 모르겠는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겠는 이걸 왜 하는지 좀 설명이 됐습니까?
안 보이는 중에 네 몸에 독이 쌓이고 있단 말이야. 네가 자동차를 내연기관 자동차를 타면 매연이 생길 수밖에 없듯이 네가 생각과 감각을 쓰는 건 정상인데 그 쓰는 데서 나오는 썸으로 인해서 나오는 거기서 나오는 독성이 네 안에 쌓이고 있다. 그러니까 생각과 감각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 쓰는 만큼 그것들에서 생겨 나오는 독성을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줘야 된다. 그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더 무섭단 말이야. 청소할 필요를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니는 명상을 안 하는 거고 수행자들은 그게 느껴지지는 않지만 원리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안에 중금속 독성이 쌓이는 게 싫어서 그걸 씻어내는 작업을 주기적으로 하는데 그게 명상이라.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하는 건 뭐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무슨 동물도 아니고 그런 것만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죠. 삶의 어떤 우주관이라든지 세계관이라든지 인생관이라든지 사회관이라든지 우리가 여러 가지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느 한순간에 그냥 다 막혀버린다니까. 그래서 그게 싫어서 꼭 우리 눈에 보이는 손에 부스럼이 났다든지 눈병이 났다든지 이런 것만 우리가 치료하고 조심하는 게 아니라 원리적으로 명확한 우리가 생각과 감각을 썸으로 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는 매연이 우리 몸에 쌓여가는 이것도 잘 알아차려서 미리 청소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작업이 명상이라는 거죠. 느껴지지도 않는데 내 안에 지금 중금속이 쌓이고 있다고 매연이 지금 쌓이고 있다고 지금 내가 지금 40살이니까 그럼 40년 동안 쌓여 있겠네. 청소를 한 번도 안 했으니까 명상을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쌓여 있단 말이야.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야. 썼으면 쓴 만큼 딱 쌓이는 거야. 그럼 이제라도 이제 산이 요만큼인데 그 절반쯤 쌓였다고 보면은 이제라도 이걸 좀 씻어내야 되겠죠. 그래야 산만큼 안 쌓일 거 아니야. 산만큼 쌓이면 인생이 뒤집어져 버리는데. 그 씻어내는 방법, 명상하는 방법에 좀 접근을 해봐야 되겠죠. 내 안에 독 있다. 뭐 이걸 그래? 내 안에 독이 지금 절반쯤 쌓였어. 지금 중금속이. 독을 씻어내는 명상.